그 이유를 파악하셔야 돼. 이유는 잘난 척해서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면서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저 꼭대기 있는 거 잡으려고 했잖아요. 계속. 바늘기 이렇게 끼는 것처럼. 유창하게다가 해봐야지. 잡으려고 그것만 잡으려고 하다가 계속 유창한 영어를 한번 해봐야지. 이게 이 욕심 때문에 실제로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어떻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 돈이 집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돈이 먹고 살기 돈이 없다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는 평생 내가 영어 지금 얘기했잖아요. 유창한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해봐야지. 이 건너뛰지 않고 저 강을 다리로 한 거를 그냥 한 발짝 뛰어서 건너뛰지 못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뛰다가 망하는 거예요. 뛰려고 손만 잡다가 한 번도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60, 70대면 자기 먹고 살만한 거 평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상과 착각 때문에 노름을 한다든지 투기성을 하잖아요. 증권하고 다 노름이지 뭐예요. 이 증권이 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냥 모든 국민을 하나의 투자자로 봐가지고 증권을 조작하고 자꾸 권장을 했다고. 그래서 착실하게 돈 번 사람들은 다 망해 자빠진 거예요. 그 증권 같은 거 노름 좋아하고 환상과 착각, 부동산 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항상 제로 아니면 제로 게임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있는지도 모른다. 남에 끌려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남에 끌려서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고쳐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고쳐지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한 사람을 만나면 그건 하루아침에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면서 우리 조 대표님이랑 같이 가면서 또 여러분들 개개인은 무지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개개인의 어떤 세월 지나간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너 나를 막느라고 무지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라 자기 깐대로 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랑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열심히 살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죽어도 왜 죽는지 알고 죽자 이 얘기죠.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나라를 보면은 이거 보세요. 국내 정세도 그렇잖아. 모든 게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여러분들 알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판단할 수가 없냐? 지금 누구나 판단할 수가 없어. 이거는 오리무중이라 오리무중.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하냐고. 표리 무동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일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반공을 제일 치잖아요. 근데 사실 반공은 그 부수적인 거야. 경제가 더 중요한 거야. 굶어 죽는데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야. 경제가 더 우선이라니까. 반공은 나중 문제. 근데 경제가 우선인데 어떤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적인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깜빵에 있는 게 낫겠어요? 여기 바깥에 있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요. 바깥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깜빵에 사는 게 편하겠어요? 바깥에 있는데 남편이 시간마다 전화 걸어서 어디 있냐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너 어디 있어 지금? 누구 만나? 이걸 계속 시간마다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2시간이 멀다고 전화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은 깜빵에 있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이거는 신의 여행을 침범하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계속 그러는. 당신 어디 있어? 계속 전화하라고. 누구 만나? 뭐해? 이렇게 그러면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빨리 이혼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광명을 찾고 저거 되는 거지. 신의 영향을 침범하면 오래 살지도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유라는 거, 어떤 리버티,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7, 8년 계속 간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계속 가면 어떤 결론이 나올 건지 그건 이제 모르겠지만 잘못하면은 아르헨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버스 운전수가 버스를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버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만들어놓은 룰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 법칙에 의해서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우주 법칙은 이 꽃이 하나 피는 것도 우주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만나게 하는 건 우주의 뜻에서 만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만남이라는 건.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관계 아닙니까? 만나는 거는 우주 법칙으로 만나는데 그 사람은 관계성은 인간이 할 도리란 말이에요. 인간이 할 도리 안 하면 만나나 마나 아니야. 내가 오늘 조금 늦은 이유는 오늘 여기 10시 반부터 프로들 바둑 그거를 시작했어요. 프로를 바둑 시작해갖고 한 주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제 그걸 하는데 오늘 질문 하나 그 프로 중에서 멋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나이로 보나 모든 거를 보나 바둑계 사람이 아닌데 바둑을 숫자로 여는 건데 자기는 잠을 못 자게 고민스러웠다 이거야. 어떻게 저 이회장이라는 분은 숫자로 바둑파려다 그동안 숫자로 바둑파에 넣는 건 전부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다. 바둑의 수가 많아서 어려운데 그걸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까 궁금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 프로가 아주 어린 프로인데. 근데 그 프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게임하고 두고 이제 요거 정식으로 지난주에 새 출범을 그 전에도부터 와서 2번, 3번 두고 이제 지난주부터 정식으로 출범을 했거든요. 그 전에도 내가 이제 돈을 주고 하긴 했는데 정식으로 새출 7명 프로 7명인데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수 안 알아들을수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구가 움직인다든가 이 우주가 도는 건 전부 숫자다 이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가 숫자다 이거예요. 근데 이 숫자인데 우주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 분자적인 숫자로 되어 분자의 숫자로 되어 있다 우주가. 그런데 이 우주 숫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력의 법칙을 따르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는 나중에 적었다가 나중에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실 만해요. 하나는 각 운동량이죠. 각 모든 운동량에 그 보존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불이 회사에서 불꽃이 나온다든가 이 중력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태양 같은 것도 1초에 200km 가는데 200km를 돌아요. 1초당. 그런데 그러면 한식 우리가 따지면 시간당 72만 km를 도는 거예요. 1초에 200km 가면 시간당 72만 km를 돌잖아요. 우주를 도는 태양계 돌 때. 그럼 태양계에 도는 힘을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힘이 간 에너지를 사용해서 돌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주에 있다니까. 그래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계산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은 지금은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해야 우리 그 강프로한테 설명을 해야 잘 알아줄 수가 없으니 몇 번은 나도 잘 내가 생각하는 걸 전할 때 내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석 달 정도만 통계를 뽑아가지고 얘기를 해주겠다 그 얘기했어요. 순열을 설명해야 합니까? 조합을 설명해야 합니까? 바둑 프로들이 학교를 안 다녔는데 수열을 합니까? 뭐랍니까? 오로지 바둑 그것만 외워갖고 시험 봐서 프로가 된 사람은 전혀 다른 거에 수학적인 감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시키기가 참 힘든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산소가 있어서 호흡한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 더 어렵다고. 이거 산소가 있어요? 정말입니까? 자꾸 물어보면 아니 실제가 내가 바둑 프로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답답하다니까. 바둑은 저보다 잘 되죠. 그렇지만 숫자로 계산하면 내가 훨씬 잘 될 거라니까. 걔네들은 그런 방법을 있지만 그걸 뛰어넘으면 그건 이제 알고 지금 알파고가 바둑 잘 드는 이유를 이제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왜 잘 드나? 그건 저는 알았어요 벌써. 알파고가 잘 드는 이유를 알았다니까. 그거 프로들 일본, 중국, 한국 프로들 다 모른다니까.
알파고가 자기들끼리 일반 사람하고 둔 거를 60판 공개하고요. 알파고끼리 둔 걸 50판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60판 공개한 건 다른 데서 프린트 해와서 오고 지금 여기 50판 공개 알파고끼리 한 거는 여기서 내가 왕실장한테 해달라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잘 시간 없는 거지 뭐 그거 분석해 보느라고 다 끝날 때까지는 50판 분석하려면 한 달 이상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2달쯤 걸려야 될 거 아니냐고. 3개월 기준으로 지금 잡고 하는데 그럼 거기서 공통 배수가 나온다니까. 아, 이놈은 이렇게 생각하고 공통 배수가 나와요. 그럼 알파고가 수학을 알고 둔 거냐, 그냥 둔 거냐, 외워서 둔 거냐, 그걸 금방 안다니까. 그거 모르면 뭐 쳐다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숫자를 한 번 보면 전부 외울 수 있으니까 아침에도 바둑판만 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빈 판만. 돌을 안 놓고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오늘 아침도 1시간 반 정도 오늘도 수업 있는 날이니까 1시간 반 정도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아침에 6시부터 7시 반까지 바둑판 빈판을 놓고 쳐다보는 거예요. 알파고 판을 4판을 분석해 4판 전부 다 놔보는 거예요. 50수까지 100수까지 놔보는 거예요. 왜 놨을까요? 여기다가 바둑판 빈판 놓고 그러니까 돌 안 놔도 다 알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 지금 이 프로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러려고 그 답변해 주려고 뭐 안가급 뜨거워지고 밥 먹어서 한번 요거를 꼭 좀 듣고 싶다 그러는데 근데 걔는 지금까지 준 판은 다 이겼어요. 내가 들어가서 놓고만 딴 사람 이겨주고 걔만 다 이겨서 전승을 했어. 이게 관심이 많은 거야. 왜 6에 6에다 들어가는지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지만 지금까지 봐도 다 봤던 6에 6에다 둔 사람이 없다 이거야. 회장님만 들어가서 두긴 두는데 그래도 이게 이기니까 거기다 놓고 내가 이기니까 이게 뭔가 썸씽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28살 먹었는데 뭐가 이게 뭔가 이게 여기다 놓고 바둑 선생한테 6에 6에다 놓고 비싸게 맞고 이런 술하고 하냐 이러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6에다 놓고서 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짜가 없거든. 그러고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이기지 않냐 6에 6에다 놓고 6에 6에다 넉점 놓고 4에 4에다 놓고 계속 시합을 시켜보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근데 이게 다 졌다면 얘만 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6에 6에다 놓고도 얘만 다 이겨 지금. 지금 총 6판은 6대 0으로 다 이겼어요.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야. 꼭 질 것 같더래 처음에는. 근데 두어 보니까 어서 오세요. 네. 두어 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 뭐 거의 1,000원에 가깝게 아? 아니 그게 뭐야? 거의 뭐 완전 공중에다 두는 거 같은데 이게 아 근데 6에 6이 뭐냐면 그 이제 바둑 얘기지만 6에 6이라는 거는 나는 이제 그 바둑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해보니까 360이더라 이거예요. 바둑이라는 게 1,000원을 두고 왼쪽 오른쪽 상우 좌우 10자를 넓은 9개씩 있어요. 1,000원을 두고 18개 이렇게 19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는 대각선은 루트 2거든. 1.417배 길이는 그렇게 되잖아. 루트 2 아니야 1.417배. 이게 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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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m면은 이 대각선은 9.8m다 이런 얘기예요. 수학적으로는 바둑돌은 대각선도 9개씩이야. 대각선도 9개라는 건 9개 되면 뺑 돌아 360도로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돌 수 있어서 360칸이라고. 그걸 찾아낸 거야 내가 자꾸. 바둑판을 놓고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둑판을 놓고 1,000원에 놓고 뺑 360도로 돌아보면은 360칸 아니에요. 360 도하고 숫자하고 관련은 똑같을 때는 360도로 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집수가 점의 수가 360칸이야. 앞에 이 하나 빼놓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361칸이야. 그러니까 정점 하나 있잖아요. 1,000원에. 1,000원에 점이 361 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9 해가지고 1,000원까지 하면 360만 1,000원은 빼고 360. 360.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프로들이랑 둘 때 자기 앞에서부터 매는 게 그래서 나는 이게 우주의 논리라고 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의 논리는 이게 지금 바둑도 만드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네 개가 있으니까 맨 자기에서 앞쪽으로 봄이라고 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정한 거예요. 그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흙과 백은 밤낮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밤하고 낮하고 그런 개념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옛날에 만든 사람이 나는 모르잖아. 만든 사람은 누군지. 천년 뭐 2000년 몇백 년 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바둑판을 놓고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내 생각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24 우리 우주가 돌아가는 24절기로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24라는 점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24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한 이틀 정도 내가 이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24. 그 다음에 12절기가 있잖아요. 12. 우주는 3회 4로 돌아요. 3개월씩 4로 돈다. 이게 봄에 3개월, 봄, 여름에 3개월, 가을, 겨울 이래서 3에 4로 돌게 돼 있어. 그래서 7, 8, 9가 돼 있어요. 그죠? 분자가, 그건 좀 약간 수학적인 얘기인데, 완분자가 소립자 6개거든. 6에 7, 8, 9. 그러니까 7은 우주고, 하늘이고, 8은 땅이고, 9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7, 8, 9. 그래서 9로 돌게 돼 있다니까. 9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 우주 형성되는 게. 그래서 5로 일어나서 10으로 벌어지는데 그런 건 나중에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얼른 이해 안 되시니까 설명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논리에서 바둑판에 점을 해서 보면은 6의 6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장 가운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점으로 놔야만 화점이라든가 여기 소목, 외목 뭐 이런 거 드는 것보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 이거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6의 6을 찾기 어렵잖아요. 이 프로들이 내가 6의 6을 찾아서 들어가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둑 지금까지 하는 거는 6의 6이 너무 아주 말도 안 되는 수인데 실제로 둬보니까 화점이나 소목만 뒀잖아요. 너는 6의 6이 두고 너는 화점 놓고서 그냥 흙으로 선으로 두는 거로 둬버렸더니 그러면 아까 이런 강프로가 6번을 다 이기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이게 자기도 놀라서 실제 게임에 이렇게 한번 놔볼 생각이다 이거 게임에. 그래서 아직은 놓지 말아봐라. 내가 숫자로 계산하려면 너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거꾸로 나한테 지금 전화 계속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직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 그래서 내가 남자 프로들하고 3명을 얘기했더니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주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가지고 와. 자기가 연구 대상에 좀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는 돈을 안 받겠다 이거. 그건 필요 없다 이거야. 당신하고 내가 숫자는 나와야 무슨 하지. 일단은 내가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숫자 받아 연구원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아서 돈을 매달 만들어 놓고 할 때 얘기지. 지금은 할 수 없다. 지금은 개인 돈으로 하는 식으로 몇 사람에서 우리 조 대표도 후원하지만은 몇 사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정립이 될 때, 그러니까 바둑칸에 예를 들어서 10하고 3하고는 가운데 5 아니에요. 4하고 10하고 넣었을 때 4에 4가 화점 아니에요. 그래서 4에 10 가운데 점 아니에요. 요 칸이 5칸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이쪽에 점하고 이쪽에 점하고 5칸 아니에요. 5칸의 변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5칸을 어떻게 놔야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놔야만 상대방을 공격을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받쳐 붙였을 때 어떻게 이쪽에서 숫자로 제끼고 또 제끼고 죽이고 더 죽이고 해서 한 번 더 해서 그 숫자를 풀어내는 거예요. 아다리 따먹을 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죠? 그걸 숫자로 계산해내는 거예요. 제가 그게 쉽진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과연 그 많은 걸 숫자로 계산해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지가 않다고 제가 볼 때는 뭐가 많아 360개뿐이 더 되냐고. 그래도 바둑판도 제일 작게 두고 180수가 185수로 두면서 90, 한 7, 8집 때 92집 이렇게 해서 반집 이긴 게 제일 잘 둔 거다. 이거 최대 공약수만 뒀잖아. 그 사람은. 죽은 것도 하나나 2개뿐이 없고 패도 1-2개뿐이 안 오고 그런 판이 제일 잘 둔 판. 여러분 바둑 프로들 보고 어떤 판이 제일 잘 둔 판이냐 물어보면 대답 못한다니까. 왜 못하는지 알아요? 산소로 호흡하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바둑 프로 보고 지금까지 어떤 판이 제일 잘 든 판이냐고 물어봐요. 프로들이 있으면 주위에. 어떤 판이 제일 잘 든 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긴 판이 잘 든. 그거는 당연히 이긴 판이 잘 든 거지.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냐면 살으니까 사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바둑은요 최대 공약수로 둔 게 제일 잘 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마도 생각해보세요. 가장 작은 돌로 가장 집을 많이 만들면서 반집 정도 이기는 사람이 제일 잘 두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260수, 270수 둔 거는 아무리 잘 둬도 잘 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80수 나면 250수 뒀다면 70번을 너도 70번 실수하고 나도 실수했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일 잘 둔 게 최대 공약수가 나오면 너도 70번 잘못하고 나도 70번 잘못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갖고 내가 오늘 설명하다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세상은 전문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우리가 한 1% 정도가 우리 그 하이 레벨 1% 정도가 1%를 본다면은 뭐 1, 2% 골프를 좋아하고 바둑을 좋아해요. 골프는 운동으로 육체로 하는 거예요. 바둑은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둑하고 골프를 좋아한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바둑은 잘 못 둔다고 그랬잖아요. 골프는 잘 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도 골프 선생님도 오고 내가 골프는 다 보이니까 하는데 바둑도 이제 내가 폰이 보이면 금방 하겠는데 바둑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 생각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가능성, 파스빌리티를 보고 하는 거라고. 아예 내 머리로 이걸 못 풀어낸다면 내가 이거 숫자에 내가 한마디로 달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골프는 제가 다 보이니까 어느 프로든지 제가 태워서 시간만 가지고 조금밖에 안 되면 1등 시킬 자신이 돼. 8사람 1등 시켰으니까 실제로 뭐 이런 여지가 없잖아요. 8사람 우승시키면 인정해야지 않냐고. 내가 엑서지 때문에 안 가르쳐서 그렇지. 우리 저 김수영 딸도 골프 여자 프로인데 내가 가르쳐서 그랬잖아요. 걔가 돈 벌면서는 시합 나가서 우승 못해요. 제가 돈 버는 시간이 어떻게 우승을 하겠어. 전신전력으로도 안 되는데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시합을 안 나가고 투어 프로로서는 PGA 프로들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은 다 이제 교육으로 선생으로 될 사람 딸이 있고 선수로 될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어. 그게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바둑도 좋고 골프도 좋고 또 엑서지 하면서 사는데 삶이 있잖아요. 삶을 같이 어울려서 살아보자는 거죠. 뭐 또 꼭 나한테 좀 묻고 싶은 거 있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또 드릴 말씀 많은데 꼭 나한테 좀 한번 수요일 날 내가 기다렸다 나한테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든지 좋으니까 다 얘기해서 상관없어요. 뭐든지 좋아. 괜찮아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 세상에 세 가지를 모른다고 했는데 세 가지로? 네, 세 가지요. 네. 첫째, 개구리 뛰는 방향을 모른다. 네. 두 번째, 네.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 네. 세 번째, 네. 주식의 향방을 모른다. 네. 이게 맞습니까? 하는 말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마 그거는 지금 일부러 그걸 찍어서 그렇지만 생명 이제 개구리하고 인간하고 그거는 생명력 아니에요. 생명력은 모를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잘 질문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화두로 풀어나가 보자고요. 지금 물으신 것이 세상엔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겠지만 실제는 본인도 궁금한 거예요. 그게 본인이 궁금하지 않으면 외울 수가 없어요. 본인 자신이 무척 궁금한 거예요. 개구리 어디로 뛸지 모른다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력은요 한 번도 같이 가는 게 없어요. 우리 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판이 똑같이 두는 사람 없다. 몇 수까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수까지 똑같이 두는 게 없다가 끝까지 다? 아니면 100수까지, 150수까지, 200수까지. 바둑에 숫자 있잖아. 똑같이 두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해요. 몇 수까지 똑같이 두는 법이 없냐? 그거 물어보는 거 답변은 못해요. 끝까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그런데 끝내기 조금 틀렸다 이거 한 두 수. 똑같이 했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축구도 똑같이 할 수 없고 탁구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골프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사람이 살아 움직이면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태양에 빛이 오잖아.
태양의 빛이. 저 빛이 오는 게 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1초에 3,800배가 에너지가 와요. 초당. 1조 곱하기 3,800배가 온다 이거야.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태양에. 근데 지금 그거 오는 거를 지구에 한 평방미터 그러면 1.4kW씩 온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숫자적으로. 이 살아있는 생명력은 같은 게 없어요. 지구 역사상 47년 전화 여기 계시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안 나오고. 그 DNA에 우리가 유전적인 비슷하고 그러니까 전혀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늘 말씀해 마음. 마음이 뭐냐 이거 마음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마음이 뭐라고 설명드려요. 여기 지난번에 나 마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한번 마음이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적은 거 있어서 보셔도 좋고 여러분들은 자기가 갖은 마음이 있잖아 마음. 이 마음은 우주 의식층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주 의식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의식층은 깨어 있어야 보잖아요. 초월적인 깨어 있습니다. 원조적 창동 우리가 이 창조 원동력 있잖아요. 초월적인 깨어 있는 거가 우리가 창조적 원동력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우주 의식층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그럼 우주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우주 섭리를 다스릴 수 있는 빛하고 파동 에너지가 결합돼서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주 마음이 마인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화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야? 전문적으로 인간화만 된 게 우주 자체에서 인간화가 필요한 사람이 형성된 것이 영혼적으로 인간이 필요한 것만 형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말씀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재현성을 구사할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그럼 과학에는 뭐냐? 신의 영역을 알아낸 게 과학이지 뭐야? 뭐 던지면 떨어지잖아. 이런 뭐 사막 같은 거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볼펜도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만 떨어진 게 아니라 47억 년 전도 떨어졌다니까. 근데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한 이후부터 이게 시간당 초당 9.8m 떨어지는구나. 비중이 1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공식화가 된 거예요. 이게 과학이 거기서부터 이제. 근데 원래 과학이라는 신의 영역을 찾아낸 건 과학이라고 그래. 신의 영역을 찾아내지 못한 거는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이 하학적, 과학이지 형이 상학적은 영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구리가 어디로 뛰느냐, 여자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는 우주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주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꽃이 하나 피잖아요. 진달래가 하나 피고 개나리가 하나 피는 건 우주의 뜻대로 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주 파동 에너지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지구에서는 필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걸 뭘로 전달받느냐? 천둥 번개로 하루에 800만 개를 전송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무인 비행기가 이북에서 조정해서 여기 왔다 가려고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어저께. 그것처럼 조정하는 놈이 따로 있어. 이북에 앉아서. 그게 거기다 조정해갖고. 그러니까 그 조정하는 게 우리는 우주에서 조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의 영역이다. 우주에서 모든 거는 신성의 영역이라고. 사람이 없잖아 거기는. 근데 우리 자연의 섭리를 꽃이 피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주의 섭리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같이 해나 이렇게 짐승들처럼 그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 호흡하는 것도 산소가 있어야 호흡하잖아. 그럼 우리가 산소를 나무들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소가 호흡하는데 18번 호흡은 물이 파도가 18번 치기 때문에 71% 우리도 수분이 71% 물도 바다도 71% 물이라고. 그러니까 바다가 1분에 18번 파도를 친다니까. 왜 이런 파도냐? 23.4도로 해가지고
바람량이 공기량이 18번 치하고 딱 맞게 돼 있어.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파도가 나갈 때 우리 호흡도 내고 들어올 때 호흡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힘 안 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때 이거 땅이 밀어주는 거예요. 아세요? 어느 방향으로 땅이 밀어준다니까. 중력의 힘으로. 땅이 밀어주는 거예요. 걸을 때. 돈다는 거 상관없어. 땅에 돈 밀어주기 때문에 걷는 거 쉬운 거예요. 걸어서 반드시. 그러면 호흡하는 것도 자연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잖아요. 그래 우주에서 지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소화도 마찬가지예요. 소화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땅에서 나오는 것만 먹는다고. 땅에서 나오는 걸 갖고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양분은 땅에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보잖아요. 그래서 얼스라는 게 지구지만 실제로 전기에서 마이너스로 얼스라고 그러잖아. 다 쓴 거.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가면 자연 속에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아까 여자 마음 어디로 갈지 모른다. 개구리도 뜰지 모른다. 이거는 우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식이 있잖아요. 아까 주식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 있냐? 주식은 알 수가 있지. 그거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주식을 검찰에 잡았는데 싫어요 이거. 젊은 애가 주식을 해서 한 2천억을 버는 거예요. 2천 몇백억을 벌었는데 할 때마다 되는 거예요. 걔는 한 번도 안 잃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냐고. 작전을 해야 돼요. 에? 작전. 아예 저 주식을 공표하려면 2분인가 그 시간이 있답니다. 그 시간 안에 친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부 구독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게 컴퓨터 가서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50 이상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좀 공부도 하고 은행은 그러면 믿는다고. 공무원보다도 은행원을 더 정확하게 믿어요. 돈 계산은 돈을 맞는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은행원 했다면 굉장히 옛날에 은행원 지점장 출신하면 굉장히 믿잖아요.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 믿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행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은행원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이에요. 퍼스널 뱅크라고 해서 은행에 여자들이 그거 하잖아. 가면 이렇게 사장님, 회장님 돈 좀 이렇게 갖다가 예금을 예금을 하고 안 해. 그 사람들은 펀드라고 한다고. 펀드라고 해서 그 다음에 보험 사라고 한다고. 보험 뭐 들으라고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지금 99.9%가 다 그래. 지금 현재 어떤 은행이든지 전부 다. 거기에서 그 사람 말 듣고 성공 못하는 것이 96%라. 10억짜리가 3, 4 금방 되는 거야. 몇 달 만에. 아니 현실 다 그렇잖아 우리나라에. 96%는 다 망하는 거야. 그 말 듣고 해갖고. 번놈이 한 4%만 벌었다니까. 우연의 일치로 본 거지 그거는. 그러면 은행의 존재가 필요해 안 해? 은행이 어떤 박테리아 그보다도 더 안돼서 이 은행원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은행은 뭐 행정한테 그래서 당신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야. 당신 월급 36억이야? 연봉? 당신 그렇게 나쁠 수가 있나 이거야. 당신들 직원들이 해서 손해난 게 몇천억인데 몇 조가 될 거같죠. 몇 조. 사인했다고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고 노인네고 뭐 전부 다 해갖고 책임을 안 하고 보험을 하면은 300만 원을 벌어요. 은행의 수입이 1억을 하면은 보험을 들으면 300만 원 수익이라 증권에서 펀딩을 하면 100만 원의 수익이에요. 정기금 해서 그러면 그거는 10만 원도 안 돼. 6, 7만 원 이익이라고. 1억 정기금 해봐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 여직원들이 죽기 살기 보험이나 펀드 팔으려고 그런 거예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 130 지금 시티은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35개 점포가 요번에 36개로 바뀐 거야. 12월까지. 신문에 발표된 거 아시죠? 그 박진애 행장 같은 사람은 그 정모했다 행자들인데 참 죽을 맛이지. 노조 사무실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미국에서 우리나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손해나면 없애버려요. 시티은행 우리 한면회의랑 같이 저거 했잖아. 합작해 같이 조인트벤처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은행 가서 뭐 한다고 옛날 얘기지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증권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그럼 그 사람들이 증권 알고 얘기하나? 난 천만에.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은 아까처럼 실제로 그 담당 가가리 알아서 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미지수예요. 여러분 증권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우리 젊었을 때는 이 스탁마켓이라는 것이 기업의 자금을 거기서 모아서 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상장시켜가지고. 근데 그건 기업의 자금하는 건 뒷전이고 그건 잘 안 하잖아요. 투기성으로 바뀌었잖아. 90한 7, 8%가. 물론 기업 자금하는 것도 있어요. 해갖고 지금 올라가 기업 자금하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증권하는 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증권하는 건. 차라리 우리 거 갖고 우리가 실제로 확실하게 거 나중에 주식을 하더라도 100만 원짜리라도 우리 거 해갖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갖고 그런 게 낫지. 다른 사람 거 주식해서 하시라고.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보세요. 경제라는 게 경제 원리에 맞게 그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취약점이 이거예요. 지들이 우리 그 선배들이 이북에서 죽기 살기 목숨을 걸고 넘어오잖아요. 6.25 때. 아시잖아요. 자식 때리고 죽기 살기 재산 내버리고 오는 거 왜 왔겠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 네? 네? 뭐요? 자유가 없는 그렇지. 자유 때문에 온 거예요. 자유 때문에 온 거예요. 자유 때문에. 99.9% 후세들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산당이 뭔지 알거든. 하지만 중국 가보니까 부자고 자기네들 이 사회에 자유가 없으니까 시켜도 내려만 하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내가 실제로 봐도 그래요. 근데 우리 자유 때문에 이리 왔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되니까 지나치게 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넘어버렸어요. 넘었다는 건 뭐냐면은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없는 사람은 아직 그냥 밥도 먹기 힘들고. 이거 보세요. 은행 행장이 36억 받으면 돼? 36억 연봉이. 위험만해서 36억, 종업원이 800명, 1000명 되면서 36억 이익 나기 힘들어. 물론 가끔씩 내고 다 낸다고 그러지만 이게 우리 사회 아니냐고. 우리 사회 아니냐. 지금 있잖아요. 뭐 지가 정확히는 누구가 얘기를 말씀드렸어도 우리 얼굴 다 아는 사람이지 뭐. 누구나 다 얼굴 아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하도 예금을 많이 갖고 니까 하루에 100억, 200억씩 노냐 갖고 니까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도 못하고 돈 답답하고. 그 금융시장에 지 이름으로 예금시키는 거 아니야? 지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그 남의 이름으로 예금, 자기 이름으로 예금시키면 되냐고. 계속 자기 이름으로. 그 사람이 뭐 사업하는 사람이냐고. 하루에 50억, 100억씩이라도 누리 갖고 뭐 어떻게 했냐고. 벌써 2천억을 훨씬 넘었다고 그래. 어떻게 돼? 우리 생각은 가슴 터지는 거지 말도 못하고. 하도 깎아버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는 사람은 1억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냥 전부 다 뜯어먹어. 그냥 다 해가지고 뭐 바다 이야기도 해서 뭐 그냥 무조건 수천 원씩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개인이 다 얼굴 아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얼굴 아는데 그렇게 수천 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벌었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 땅 사다 벌었다고 하니까 부동산 올려서 그게 이제 시효라는 게 있어갖고 시효가 지나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하잖아. 여기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또 30%만 세금 내면 다 들어요. 요즘에. 그렇다는 거야. 한 6개월 전부터. 30%만 내면 1000억이고 500억 다 들어오는데 그냥 묻지 않고 무슨 돈인지 따지지 않고.
국세청은 30%를 낸다고 합니다. 그 낸 걸 갖고 와야 은행에서 받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가 제 아버지 정치인 가는데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50억, 100억, 50억, 100억 계속. 외국에서 외국에서 오는 거지. 자기 이름으로 갖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 살아있는데. 그런 게 누구 돈이냐 이거지. 이게 우리나라가. 근데 이거 지금 뭐 CO지라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불합리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많아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사드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드?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미국 그거 공조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표가 2년 걸린댔대. 2년. 2년이면 이북에 장거리 미사일 뭐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보통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얼마나 개성공단 다시 추진한다고 나옵니다. 그 개성공단은 헐모양이 안 봐. 다시. 전 세계가 지금 이북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소련까지도 지금 미국에다 발표했잖아요. CNN 지난번에 보니까. 소련서도 이북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해서 미국에서 나가라 이거야. 그 회사 이름 다 해갖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 지키면서 이북한테 가서 한다면 되겠냐고. 근데 지금 정부가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그 사람 뽑았으니까. 아, 좋고 나쁘고. 우리 박근혜 뽑아가지고 박근혜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알았냐고. 상상도 못하게끔 일을 저지른 거 아니야? 최순실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의 상처 주고 아프게 했어요? 알았냐고. 박정희 딸이. 천차가 다 속은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서로가 힘을 합하고 정부를 해서 우리끼리만이라도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이라도 협조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 답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생명력은 재현성이 없어요. 축구나 농구, 탁구 이런 거 같은 거, 골프 이런 것도 재현성 똑같이 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생명력이 움직이는 거는 즉시성의 변화 과정, 순간의 즉시성의 변화 과정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까 제가 들을 때도 지금 늙었다고 조금. 늙은 게 변해진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변한 과정을 1초에 100만 분의 1로 때려서 ppm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1초에 100만 분의 45로 내 안에 몸에 있는 수분이 100만 분의 1초에 100만 분의 45로 각 분자량을 때리고서 지금 형성돼서 노쇠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39세부터 39세까지는 치솟고 거기서부터 내리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 이식하는 것도 39세 이상 되면 간 이식하면 안 돼요. 살아나지가 않아, 그 사람은. 그래서 35세나 6세까지는 간을 줘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 이상 39세까지는 간을 누구한테 이식시킬 수가 없어. 다시 살아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주의 섭리라. 우주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우주 법칙은 0.001도 안 틀려요. 그래서 그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종교도 작아져. 작아진다는 것이 의미가 작아진 게 아니라 투명하게 작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쪽 하다 보면. 그리고 항상 모든 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산다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산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하신 분 당구 천친다고 내가 10만 명이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친한 분이. 당구 천친을 하면 서울시내 10만 명이 하나,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20만 명이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인터디스플리너리 그것 때문에 올라가면 전부 다 만날 수 있어요. 저랑 만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좋은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가 뭔가는 잘하는 점이 있다고. 아니면은 개가천선에서 앞으로 잘을 가는 파시빌리티가 높은 사람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엊그전에 누굴 만났더니 현재 자기 나이에 먹고 살만한 거가 없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은 투기세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판단해 갖고 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난다 이거야. 미리 조사해 봐 갖고
모 회사 회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결코 오래 못 살 거다. 결코 오래 못 살 거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사람한테 누가 그렇다 그러다 그 사람은 당신 보시라고 얘기해. 결코 오래 못 살 거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오래 못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뜻 있죠. 용서. 용서의 가장 큰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용서하는 거. 용서라는 얘기는 다 알잖아 우리가. 용서의 가장 큰 뜻이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너 자신의 네? 모든 것을 네? 용납하는 것. 어떻게? 자신이 깨개보세요. 굳이 뭐 나 자신의 모든 걸 용납하는 거. 용납하는 거? 자기 자체를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용서는 거. 영어로는 포기문데 네. 준다 이렇게 자기 자신 모든 포기문이 있어요. 영어로 포기문이 있어요. 근데 준다. 그 용서라는 건요. 우리가 진짜 forgiveness 그 뜻이 영어로 준다. 그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forgiveness에. 용서라는 건 가장 크게 자기 자신이 깨우침을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걸 용서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우주를 30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주를 터득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강의도 하는데 맺기 전에 하잖아. 원고도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터득해서. 꿈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공부해서 깨우쳐서 알만한 실력으로 다 갖고 있는데 아는 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누구도 만나고 다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안 간 거야. 게을러서. 내가 이거 공부하면 다 터득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게을러서 안 했든지 하기 싫어서 안 했든지 몰라서 안 했든지 결과가 안 한 거예요. 그걸 용서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용서 중에서.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남하고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회지 후회. 남하고 관계에서의 관계를 자기 자신이 남하고 관계를 못했던 거 있잖아요. 남하고 관계성에서 자기가 못했던 거 화해를 하고 지나갈 건데 안 했다든지 자기 자신 때문에 안 된 거 그게 두 번째 용서의 큰 뜻이에요. 그게 99.9%고 나머지 0.01%는 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울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품앗이 내 이거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품앗이처럼 살아야 된다. 시골에 품앗이 하는 거 있잖아요. 10명이 같이 하는 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잘나고 못하는 사람은 인간은 4명에서 20명을 컨트롤해요. 우리가 100을 기준했을 때 20명에서 80명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인간은 수직이지 수평이 될 수가 없어요. 법은 평등하다면 인간 자체는 수직입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평등하면 갈 수가 없어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같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수직상에서의 법입니다. 평등하다면 뭐 검찰총장하고 판사가 다 저기 검사가 다 똑같이 지고 총장 차장 뭘 필요해? 왜 필요냐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지 누가 이리 가려면 쭉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도 앞에서 가는 놈이 쭉 가야 왕이 가야 뒤에 쭉 따라 가는데 꼭 순서로 서 있다니까 한 번도 순서 바뀌어서 서 있진 않아요. 코끼리다 번호 써놓잖아요. 번호를. 그러면 100번을 가도 그 번호 딱 맞습니다. 그거. 인간은 생기에 똑같이 갔으니까 천만에 100번을 가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앞놈이 못 가면 기다리는 거니까. 코끼리도 그렇다니까. 내가 한번 얘기하네. 미국에서 텔레비를 보니까 그 우연찮게 그 TV를 틀었어요. 근데 원숭이가 누가 여기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숭이들이 한 300마리 정도가 그냥 나무에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 힘껏 소리 지르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누가 그걸 찍은 거예요. 큰 고목나무에서 이제 그 열대지방 어딘데 그걸 찍은 거예요. 이 나무하고 이 나무 양쪽 나무가 있는데 원숭이 때 그냥 원숭이랑 원숭이 다 온 것 같아. 근데 전체가 다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이게 대단할 거 아닙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숭이가 혼자 소리 지르는 거 들었는데 한 놈도 안 빼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다가 딱 그치더라고. 딱 그쳐. 소리 지르다가. 그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보니까 원숭이 2마리가 딱 내려와서 이렇게 꿇어앉는 거예요. 한 10마리 정도 돼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반항을 안 해.
사형 원숭이 사형시키는 날이더만 그거야. 여러분들 그게 내가 텔레비도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너무 야 원숭이만 또 못한 인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사형시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울고 그랬을 거 아니냐고. 거기 앉아서 꿇어 앉아서 두 마리 그냥 죽이나 반항을 안 해. 완전히 모가지고 눈이고 전부 다 물어서 피덩어리가 되고 완전히 푹 쓰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10마리 정도 가서 물어 큰 놈이 가서 물더라고. 반항을 안 해. 반항을. 그럼 뭘 잘못했나요? 그거 모르죠. 그건 나도 모르지만 외부의 규율을 위반했거나 그렇게 됐죠. 그거 한번 내가 보고서 놀란 거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동물애들 사자가 같이 이렇게 쭉 가는데 새끼가 떨어졌어요. 근데 애미가 이제 쭉 가다가 그 사자 숨놈이 이제 쭉 가다가 애미가 저거 데리러 가려고 그러는 거 새끼 떨어진 거를 데리러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숨놈이 못 가게. 내까지가 놔두라 이거지 그거를. 근데 그 시도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자떼 가면은 앞놈이 그걸 찔려고 가다가 숨놈이 못 가게 하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동물들 세계에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짜다가 계속 뒤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놈이 앞으로 자기가 갔다고 한 10댓마리가 가는 거예요. 사자가. 그 이제 그 동물의 세계가 거기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는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니까 앞놈이 확 뛰어와서 뒤로 뛰어서 새끼를 물고 왔어요. 거기서. 근데 물고 이제 그건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걸 이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 동물의 세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미국에 있을 때 본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래서 새끼는 데리고 왔어. 거기다. 근데 에미를요, 숨놈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물어갖고서 이게 여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팍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명령 안 지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게 혼자서 떨어져 몇 번 물어버리니까 덤비질 못하더만 암놈은 숨놈한테. 그래갖고 여기 물어갖고 그 암놈은 물 먹는데 물이 있을 사약을 죽는 거예요. 아주 즉시 사약이더만 그냥 그대로. 동물의 세계에 그렇게 살아요, 동물들. 동물도 그렇게 산다고 보니까, 사는 게. 인간은 그런 건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사자 그것만 봤을 때 수천 년 사자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사자는. 수천 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살고 다 인간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거. 내가 한 가지만 더. 우리 짐승들 중에서 호랑이가 제일 왕이에요. 아시죠? 호랑이도 백두산 호랑이가 최고 왕입니다. 제일 크고 왕자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아니 백두산 호랑이가 그 제일 크고 이 자기 바운더리가 제일 넓다고. 그 바운더리가 이제 더운 나라 거보다 백두산 장백산도 제일 넓어요. 그런데 호랑이들 눈에 말입니다. 이제 숨놈이 그 전체 그 지배하는 놈 있잖아요. 그걸 뽑잖아요. 자식이 덤비든 아버지한테 덤비든 이제 다 되면 물려줘야 하잖아요. 왕초를. 그 지배는 물려줄 때 싸움을 해요. 그래서 힘겨루기 대회를 한다고. 대회를 하는데 난 그거 한번 그 텔레비에서 그 얘기 보고 참 다시 한번 놀랐는데 이 발톱 밑에 있잖아요. 발바닥을 긁는다든지 그 싸움할 때 눈을 찌른다든지 그러면 이겨도 그걸 즉시 사형시켜버린다네. 반칙으로 이기면 즉시 그냥 암놈들이 다 덤벼서 죽여버린다 그 자리에서. 그게 10만 겨루는 거지 치명적인 건 안 한다 이거예요. 눈을 뺀다든지 뭐 발톱은 안 빼고 아니 발톱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발바닥 있잖아. 네. 발톱으로 발바닥을 긁어서 이걸 째지게 한다든지 그러면 호랑이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래. 정말 호랑이보다 더 신사한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위반시켜서 이기면은 그거는 암놈들이 물어주긴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복선을 해줘도. 그래서 그거 만나도 그런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제 주장을 끝까지 주장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것도 물려나면은 그건 바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아집과 고집이 누구한테 눌려서 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거 보세요. 자기가 아까 자기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까 유효하다고 그러면 2명 있고 또 3명, 4명 있죠? 그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아집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고가 자기 자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아. 이게 우리가 자아를 얘기하는데 남하고 타협하기 힘든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상은? 남하고 난 타협하는 건 볼 수가 없다. 내 주장대로만 가야지. 타협이라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는 손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 내가 했잖아. 유혹에 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네.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오늘 이 강의에 오신 거를 들으신 거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 끝나고 나가면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내 성격이 잘 한 번뿐이 없어요. 근데 자신을 모르겠다는 건 왜 모르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틀릴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저 나름대로는 뭐 많이 노력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그 다른 의견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과연 틀린 건지 다른 사람이 틀린 건지 그렇게 모를 때가 좀 많이 있고요.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나세요? 5시 반. 날씨 발지는 뭐 하세요? 얼마 전부터 산에 갔다 와요. 바쁘시네. 2시간. 산에 다니시라고. 저녁에는 몇 시쯤 오시는데? 한 11시. 11시 자고 4시쯤 일어난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안 죽어. 오늘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는 말라고. 옆 사람한테 자기 어울리는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보시라니까. 자기 가족 빼고 자기 가족은 빼고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시 한 달만 일주일만 해봐. 다음 주까지만. 아니 친구한테 점심을 한번 사드는 돈이 없지만 의도적으로 이 회장이 나무리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했으니까 커피를 한 잔 사더라도 친구한테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시켜서 한다고 하고 해봐요. 커피 사들었으면 내가 하나 줄게. 그건 아니잖아요. 커피 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보시라고. 의도적으로 일주일간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모임이 좀 친해지고 자꾸 이제 내가 이 사람들 개개인의 성격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을 많이 이제 익었잖아요.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늘부터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첫째 자기 자신이 보여. 친구들 커피 사 오늘 커피 내가 낼게. 무슨 좋은 일이냐? 아니야, 좋은 일 없어. 그대로 내가 한번 내고 싶어 낸다.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커피가 10,000원, 20,000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만 해보시라고 수요일까지. 아무도 좋아. 친구도 좋고 못 쓰니까. 아니면 안 되면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하면은 자기한테 우주가 보고 있으니까요. 우주가 보고 있어요. 저 사람 뭐 하는지. 우리 내비게이션 보는 거 자동차 차는 거잖아요. 우리가 CCTV로 보잖아요. 우주는 다 보고 있다니까. 그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정말로.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예. 왜 그러냐고 상담하게 한다고. 아니, 상대방이 볼 때 정말 당연히 저 사람이 낸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내가 어려울 때도 예. 그 다음에 먼저 일어설 생각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가끔 제가 힘들 때가 생기거든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신무팀. 네, 신 선생님은 그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 안 죽었잖아요, 지금. 저한테 강의들을 오셨잖아요. 어려운 건 많이 있었어도 그게 이긴 거예요. 그 사람도 여기 안 오잖아요. 못 오잖아, 이 자리에.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우주 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 저 하나뿐이고 떨어잖아요. 우주 시민권자가 저 하나뿐이고 떨어잖아요. 근데 저를 만나서 강의를 듣는 게 좋잖아요. 아무리 어려워서도 살아서 왔잖아요, 지금. 비틀졌거나 말았거나. 그게 제 잘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그게 잘한 거예요. 앞으로 더 하시라고. 사는 사람이 않으면 그 새끼들 내가 꼭 4개만 기다리고 와서 턱 쳐들어가서 그래도 선생님 내시라고. 그랬다고 죽지 않고 그랬다고 집안 망하지 않아요. 나는 돈이 없을 때도 돈이 있게 마련이야. 돈이 있게 마련이라니까. 돈은 써야 돌지. 돈 갖고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돈 갖고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안 쓰는 사람 있잖아요. 돈은 버는 건 30%입니다. 쓰는 건 70%. 값어치가. 돈의 효율성은 버는 건 30%라니까 쓰는 게 70%예요. 근데 벌어갖고 안 쓰고 계속 있다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30%의 의미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있으나 마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그런 걸 자식을 주잖아요. 그건 자식을 매 맞으면서 뺏겨. 그냥 뺏기는 게 아니야. 영창 가면서 뺏긴다니까 자식을. 한번 보세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저랑 함께 있으면 일도 하시면서 돈도 벌고 돈 버는 거의 목적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순간만은 돈 버는 거의 목적을 몇 프로? 30%. 네? 30%? 30%? 한 10%만 생각하세요. 돈 버는 거 목적은 10%는 90%는 남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고. 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시라고.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면 돼. 그래야 자기가 보여요. 눈이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니까. 눈 뜨고 다닌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고방식 차이. 똑같은 사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자기가요 용서 못할 사람 있잖아요 지금 주위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이 친구를 용서 못해서 원한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나 얘는 못 참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냐 없냐. 용서를 못하겠다는 사람이요? 아니 아주 진짜 형편없는 놈을 내가 했는데 걔는 내가 죽어도 용서를 못할 놈이 있다고 그렇게 있는 친구가 있다든지 뭐 자기 돈을 띄어야 사기당했든지 뭐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에요? 선생님 어떤 경우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 이게 누구야? 친구요?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뭐요?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냐고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뭐 친구도 있고요. 네, 뭐 여러 명이구만. 거래 관계로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 이게 제가 그 사람을 이제 용서를 못하는 마음이죠. 차 있다. 네. 근데 뭐 때문에 그런데요? 이유가? 여러 가지 거래 관계로 뭐 손해를 입혔으니까 예. 제가 그걸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허범수. 네? 허범수. 그럼 허 선생은 이익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허 선생은 무조건 가는 데마다 이익만 봐? 아니야. 그게 에너지 원칙도 안 맞잖아요. 허 선생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허 선생 때문에 이익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손해본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허 선생은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기 와서 느끼게 되시는 거죠. 예. 회장님 근데 그게 금전적인 문제만 단순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신의의 문제라든지 이제 뭐 어떤 배신의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내가 한번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는 용서하고 안 하고 할 필요 없어요.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으로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했듯이 배신. 정말 그 의리를 모르고 네. 배신을 했을 때 네. 그건 정말 용서를 못하겠다. 네. 그 지난번에 뭐 건달 세계 얘기 한번 해서 그 잘하시는 분이 흥원을 나누셨네. 그 의리 따지는 건 건달 세계도 잘 따지잖아요. 예. 의리 잘 따지는데 건달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건달이 없으면 사회가 존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존속이 안 된다니까 건달들이 없으면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맞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건달들은 검사들이 아무리 뭐래도 건달들 없으면 그 범죄 못 잡아요. 그래서 뭐 CCTV에서 담을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이 손해라는 거는 나만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방 때문에 돈이 손해라는 건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하면 전생에 내가 그 사람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시라고.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신을 받는구나 생각하시라고. 다른 건 방법이 없어. 다른 건 방법이 없으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런 거 깨우쳐서 가르쳐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예, 나 자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상대는 잘 아면서 자기 자신을 조절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해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예, 원망도 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자기 자신이 자기는 옳은데 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근래 와서 나이들을 이제 뭐 70대 이제 후반이 이제 접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그걸 잘못했구나. 지금 와서 이제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실 거 없고요. 지금은 팔 떨는 사람이 임자만 하면 딱 안 떨면 고쳐진 거예요. 몇십 년 떨었어도. 이 자리는 여러분은 다시 본하게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저를 만난 거는 본하게 되는 자리.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앞으로 할 일도 그렇고 저와 같이 한번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니야. 같이 가자는 제가 여러분들 배신하고 같이 한 거 그런 건 없으니까. 저는 이 모임을 100명, 200명 키워서 드림투게더를 조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키우고 확장시켜 볼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몇십 명 안 됩니다만. 앞으로. 우린 종교단체가 아니잖아요. 올바로 살자는 거예요. 드림투게더 꿈을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뭐 70대 중반 넘었었다고 그러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끝내시라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루아침에 일소되는 거 아니야? 1시간 만에. 한 몇 초 만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옛날엔 잘못 생각했다지만 지금부터는 남을 위해서는 살아보라 이런 얘기죠. 남이라는 게 가족 말고 자기 처자식 말고 그건 남이 아니잖아. 너무 자기 처자식한테 과잉 보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요새 애들이 다 결혼도 안 하잖아요. 잘. 여자고 남자가 돈을 버니 결혼을 안 한다고. 흑인들처럼 애 많이 낳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결혼 안 하고 애만 많이 낳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흑인들은 10명, 뭐 12명 이렇게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악이지, 죄악. 결혼 안 하고 그러면 죄악이에요. 그러면 인간 낳아서 결혼하는 게 50%가 애 낳고 할 일인데 그걸 안 하면 죄악이래요. 바람 펴서라도 애를 낳아야 된다. 그 인간이 그거는 이제 그런 거 나중에 우주 섭리에 대해서 계속 혼자 잘 살 것 같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잘 살 것 같잖아. 90살이고 뭐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우주는 한 사람에서 전부 다 체크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말이요? 아 정말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우주 시민권자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내가 우주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게.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 아파도 뒤지거든 교통사고나 뒤지고 뭐 어떻게든 할지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면은. 근데 그런 거를 다 자기 아집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맞잖아요. 근데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여러분 살아가지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 대부분 그러죠. 서울의 토박이들은 절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도움도 안 받고 도움 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봤어요? 절대 70 넘어가면 그냥 해들어도 80 못 살고 죽어요. 보시라니까. 80이 산다는 건 50% 죽는 거예요. 90까지 사는 건 100명 중에 3명뿐이 안 산다고 늘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통계니까 나와 통계도 뭐 거짓말 하나? 95 사는 사람은 5천 명 중에 하나 사는 거야. 100살까지 사람은 2만 3천 명 중에 하나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건 통계니까 통계를 안 보면 얘기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100살 사람 2,3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100살 넘는 사람들이. 그럼 5천만 아니야 나눠봐. 몇 명 중에 하나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 저하고 만나서 하는 거는 저나 조 대표가 여러분들 할 일은 다 할게요. 진짜로. 여기 조 대표 계시나? 할 일은 다 할게. 최선을 다해서.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 다 보고하고 또 어떻게 가면서 우리 같이 가자. 아무리 나이 먹고 의심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거. 이낙수 같은 혼자든지 뭐 좀 감독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젊은 사람들 하는데 밀어줘.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70이 나오면요. 종심이라 종심. 우리 사회 가치 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 우주법이 우주법. 70이 넘으면은 60대나 50대를 서포터 지원할 수 있는 사람만 되는 거지. 같이 어울려서 갑을 병중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대나 50대가 예우를 해서 모든 거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까 동물의 세계 얘기 잠깐 했잖아요. 호랑이 얘기도 하고 사자 얘기도 하고 원숭이 얘기도 하는데 동물의 세계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도 70, 80대게 되면은 후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죽을 거를 생각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없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을 그럼 어떡하냐. 신의 영향에 맡기시라고. 신한테 맡기세요. 내일 모레 점심 누구랑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 하면 왜 소용이 없다. 한 달 후에 오늘 누구랑 만날지 모르잖아요. 뭐 입고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먹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우리는 항상 영혼이라 영혼. 우리 영혼이 지배되는 만큼 그거를 딸고 사셔야 돼. 자기 자신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모임은 여기서 모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써드릴게요. 언제 한번. 아주 광막한 이 우주의 황막한 그 넓잖아요. 시간의 연거, 시간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람은 할아버지 증자를 다 봤잖아요. 시간의 연겁에서 우주라는 조그만 행성에 찰나의 순간을 같이 있는 멤버들이 얼마나 즐거우냐고.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말거든요. 그거를 그런 그 기분을 살리시라고요. 어저께 영창 갔다 나와도 상관없고 여기는 그저께 나온 사람도 괜찮고 한 달 전에 나온 사람도 괜찮고 앞으로 갈 사람도 괜찮고 갔다 나올 거니까 여기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성산으로 가다는 얘기입니까? 예? 영성산으로 가다는 얘기예요. 영성산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 지금 무슨 뭐 저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 뭐 4차에 사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게 아니고 우주를 안다는 것은 실제로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라든가 우주의 세계에서 영성 세계로 가져서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것이 지금 영성 세계라는 걸 얘기할게요. 뭐가 영성 세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서로 대화를 하면 뭐가 영성 세계? 그 말씀 한번 나눠보자고요. 선생님 말씀하는 것에 다 받아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영성 세계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성 세계라는 게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고 우리가 아닌 영성 세계라는 신의 세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저하고의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영성 세계라는 건 우리 육체적인 삶을 벗어난 신 있잖아요. 신의 세계, 우주 신의 세계. 그걸 영성 세계라는데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갖고 살아요.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영혼의 나이가 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하고 헤어져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신의 영역에 맡기라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탈을 쓰고 생활하는데 신의 영역에 맡기, 영성 세계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 영성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 영을 신에 맡기자는 뜻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심, 우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생명력이다 이거죠. 생명력의 근원의 심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잖아요, 생명력으로. 거기다 맡기면 충분히 다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내가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 주나라라고 주나라, 중국의 주나라라고 했잖아요. 네. 주나라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나라 이전에는 인간이 누구든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지구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았다니까. 사람이 굶어 죽은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때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해갖고 거북이 등에다 딱 해서 사냥을 갈까요 말고, 이쪽으로 튀면 사냥 가고 이쪽으로 튀면 안 가고 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왼쪽으로 튀자, 오른쪽으로 튀잖아요. 왼쪽으로 튀는데 그거를 일주일간이면 일주일간 사냥을 안 하고 그 이쪽으로 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만을 믿고 사는 거예요. 태양신이 있어 뭐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나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칠 때 가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 이런 쭉 믿은 거예요. 믿어서 쭉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먹고 살고 사냥하는 것도 신한테 맡겨서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인간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 옛날의 시대 이전에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발견한 신을 멀리하고, 신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신의 우리가 똑똑하고 이제 우리가 되니까 신을 무시하고 농경지 만들어서 하면서부터 굶어 죽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죽는 거라니까. 실제로 사냥하는 법도 다 잊어먹었고 또 사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죽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얼핏 들으면 어떤 이게 종교적으로 그 영혼에 맡겨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90%는 우리 자신의 90%는 영의 세계랑 같이 이끌어가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다고, 영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이 있죠. 직관. 우리가 그 직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관. 어? 우리 바둑 둘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직관으로 준다 그래? 프로들이. 퍼셉션 저지먼트. 직관 있잖아요. 그 직관적으로 두고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 예. 직관이라는 게 영의 세계랑 통하는 게 직관이에요. 서로가. 근데 그거를 꼭 미신처럼 귀신을 믿고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거는 우리 자체가 삶을 인정하면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자기 신체 보는 게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자기 신체 보는 게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그게. 죽으면 못 보잖아, 자기 신체를. 깜깜한데 어떻게 보겠어? 눈도 없거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 신체를 다 본다니까요. 누가 와서 오는지 다 본다니까. 죽고 나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가서 다시 오든지,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영의 세계라는 거는 생명력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주는 숫자가 하나라는 얘기죠. 우주 전체는 하나입니다. 하나. 뭐에 하나? 생명력 자체 하나. 이게 우주 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죽은 사람도 거기에 합니다.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그 텔레비 보니까 9살 먹은 애 죽은 가수 똑같이 노래하잖아요. 걔가 언제 이렇게 배웠겠어, 팝송을. 언제 배웠겠어. 9살 먹은 애가 집에 텔레비 피아노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CD 하나 틀어놓으면 그 하나 틀어놓고 한 번에 다 외워갖고 지가 옛날을 부르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10곡, 20곡이고 듣는 대로 다 족족 다 외워갖고 다 하는데 9살 먹은 애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립박수도 살았잖아 지금 이제. 그러면 그 영혼이 거기 들어왔다고 보는 거, 안 들어왔다고? 미국에서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애가, 내가 옛날에 영국의 어떤 전쟁터에서 싸움하다 죽었다 이거야. 내 영국에 누군데 34살에 전 죽었다. 근데 내가 죽어서 하와이에서
신혼여행 가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내가 애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애를 생길 때 들어가서 사야 되겠다고 해갖고 신청을 받았어요. 그 애가 낳았어. 이게 7살까지 살면서 옛날 기억을 다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 엄마, 친구들 다 이해하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 그래서 걔를 그 정신을 잊어먹게 하려고 의사가 그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랬다가 본인이 이제 어느 한순간에 뭐 체면사 이제 마술 체면사를 통해서 7살 때가졌을 때는 그걸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고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이런 거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라는 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자연은 아까 호흡하는 거 가르치듯이 소화되는 거 나중에 뭐 대소변 이거 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외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순간부터 지난번 저금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좀 남을 위해서 사는 걸로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고 하면은 몇 번만 해보면 알게 돼. 그리고 저 용서 못할 사람은 옛날에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한 걸 도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그거 괜히에요. 내가요 며칠 전에 유사장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누굴 소개시켜줬어 개발하는데. 네 그래. 이 소개를 시켜줬더니 돈을 대줬어. 그 사람이 대줬는데 돈을 받아갖고 개발하는 집인데 도저히 자기는 용납을 못하겠다고 화가 나서 전화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래. 그냥 용서해 주셔 무조건. 포기하세요 그랬어요.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다. 당신은 빌딩도 있고 돈도 많은데 그거 포기하시라고. 돈 7천만 원이라도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내 생각에. 어떻게 포기하냐 억울해서. 아이 억울해도 포기하실 분이 없지 않냐 이거. 억울해도. 그러고 말았더니 또 전화 왔어. 포기하지 않으려면 나는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 이야 이걸 어떻게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돈 주고 욕 먹고 사기꾼 소리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리니까 안 되겠다. 이게 싫어해 내 주위에 아주 가까운 주위에서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을 생각하실 때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를 위해서 마음먹는 걸 하시고 하세요. 다른 또 무슨 질문 사항 있어요? 예, 하세요. 앉으세요, 앉아서 괜찮아요. 지금 오늘까지 이제 회장님 강의가 11차거든요. 예.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건의라고 하면 6월달에 2번을 더 하시면 13회가 됩니다. 예. 아울러서 7, 8 해가지고 또 4번씩을 이제 강의를 듣는데 예. 하반기에 예. 이 분위기를 벗어나서 예. 좀 금교 야유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좀 들으면서 뭔가 화기애애한 어떤 그 드림팀의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뭐 노래방도 간다든지 밴드 불러서 노래를 한번 불러. 아이고 좋죠.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이제 뭐 계약 좀 되면서 실제로 8월 초에 우리가 지금 계약을 되니까 해갖고 뭐 하루 뭐 야외 가서 우리가 좀 놀려든지 그런 것도 실제로는 야외에서 노는 것도 좋아요. 아주 좋은 편이고 저도 한번 의논해보세요. 뭐 저는 뭐 수요일날 내가 오전에는 그 프로 받았었으니까 뭐 토요일날을 잡든지 뭐 일요일날 잡든지 언제. 요일을 변경해서라도 회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을 원점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친해지고 이렇게 좀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확실하게 그 생각하고 있지만 우주 시민권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의 뜻을 잘 모르실 거예요. 태양이 돌아가는 원리,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그런 걸 전부 다 알고 속도, 온도, 변화 이런 거 전부 다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천문학 박사들도 별로 없다고. 4년만 다니면서 대학교 졸업하잖아. 3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저랑 같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주장이 뭐냐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누구나 여기서는 위아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자기 유서권 지킬 건 지켜야죠.
어떤 뭐 계층은 없고 똑같이 하는 조 대표가 다 똑같이 해갖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건 그거는 우리나라의 동양의 예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하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보죠. 뭐 조 대표하고 8월 달이나 7월 달은 더우 좀 지나서 예. 지나서 그렇고 한 20회 예, 그러니까 횟수로 회차로 한 20회 정도 하면은 그래서 좋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참 뭐 이렇게 어려우시다든지 또 하다 보면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모두들 저도 하여튼 성심성의과 여러분들하고 좀 호흡을 같이 하면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의도적으로 노력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나이에 내 입장에서 바둑 연구하겠다. 그거 어렵잖아요.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선무 숫자로는 어렵잖아요 그거. 이게 젊은 분들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대하는 것도 얼마나 한독판에 보면 뭐저 81, 80 하나거든요. 예. 뭐가? 80도 넘는 거 아니에요. 예. 바둑이요? 예. 81점인데 어디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천부경이 보니까 80 한다더라고요. 80 하나는 걸 모르고 360 하나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 주세요. 81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320.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이 지금 여기 모임이 월요일 날 오후 한번 있고 네. 기술적이지만 네. 수요일 날 이렇게 보여주니까 예. 좀 관심 있고 한번 계속 참여를 해야겠다 하면 월요일 날 오고 수요일 날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예. 그걸 하루에 뭉쳐서 예를 수요일 날 오후 월요일 날 오후 뭉쳐서 좀 이렇게 한번 직장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날은 몇 명씩이나 오시는데? 예, 처음에는 좀 아까 지금은 이번 월요일 날 때 마음이 저 많이 이번 주 월요일 날은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월요일 날은 조 대표가 기술적인 거 우리 기계하고 비즈니스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루에 합쳐서 일단은 왜냐면 여기 사람이 많이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 예. 이해를 하자 이거죠. 아니요 한 날로 뭉쳐서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일부 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예 2시부터 해서 3시까지 뭐 3시 뭐 한 20분 먹고 이제 4시 나가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맞습니다. 보면 좋죠. 뭐 하루 빨리 하고 뭐 수요일 날은 하여튼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삶의 광장을 같이 살아보자는 뜻에서 말씀하는 거지. 기술적인 얘기 같은 건 조 대표가 쓰고 또 조건적인 거 있잖아요. 조건적인 거. 그럼 조 대표는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조 대표한테 얘기하는 건 항상 여기 모이신 분들 위주로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 오신 분들 위주로 생각을 해달라. 거기서 많이 활동을 다 하신 분들이 이제 다른 방에서 하고 싶고 이런 그럼요.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끌시 와야 되니까 그럼 그건 한번 조 대표랑 의논해가지고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오후로 오시든지 아니면 수요일 날 우리가 그러면 수요일 날 오후에 하던 거를 월요일 날로 여기만 멤버들 다 월요일 날 오후로 한다든지 그걸 한번 조 대표랑 의논해가지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수요일 월요일 날 오후로 하게 되면 수요일 날 바둑 그거는 연결이 안 돼요. 아니요. 대장님 강의는 수요일 오후 3시로 그냥 계속 하시고 저희 교육을 이제 수요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오전에 오전에 하든지 뭐 1시 반에 하든지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거는 의논해서 편한 대로 하시고 또 다른 거 얘기하실 분 없으시면 네 말씀하시죠. 오늘 강의 좀 철학적 사고를 깊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아까 은행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네. 은행원들 네. 시스템적인 거. 네. 요즘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주 너무나 저는 관심도 없지만 자꾸 주의해야 될 많이들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네. 오늘 좀 시간이 또 이제 분위기 안 맞는 주제지만 다음번에 잠깐 뭐 얘기해 주셨으면 그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상됐던 겁니다. 예상됐던 거예요. 컴퓨터라이징 해가지고 컴퓨터로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걸로 사용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가상적인 숫자 갖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에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파는 거예요. 삼성 주식을. 내가 삼성의 주식 안 갖고 있다고. 내가 책임지게 삼성 주식 만주에 사. 10,000원씩 사. 몇 주 살래? 5,000주 살래? 만주 이게 삼성을 파는 거예요. 내가 나만 믿고. 그럼 난 실체가 있잖아요. 삼성 주식은 없지만 삼성 주식 10만 원 올랐으면 10만 원 물어줄게. 떨어졌어. 그럼 넌 손해 났어. 이렇게 하는 거. 증권에서 대리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상, 이 실제로 주식거래에서 그게 많아요. 그게 맞습니다, 주식거래는. 은행에서 사고 팔고, 증권에서 사고 파는 것도 있는데, 가상화폐는 왜 만들겠어요? 만든 사람이 전쟁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전쟁 때문에 가상화폐를 만든 거예요.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게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전쟁 때문에 만든 거라니까. 돈이 많은데 중국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를.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추측이지만 다 전쟁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전쟁 끝나면은 독일 같은 데 전쟁 끝나서 무너지는 게 많잖아요, 일본도. 비트코인에서 전쟁 나면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제로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부자 될 수 있지만 제로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가상화폐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가 20년 전에 시나리오도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800 내가 이제 경제 이론 1886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신자유 제도라는 거예요. 신자유 경제라는 거예요. 신자유 제도 아시죠? 싼 데서 하자는 거지. 싼 데서 사다가 비싼 데서 팔자는 거예요. 인건비도 싼 데서 만들자. 신자유제도라고 그래, 그거고. 그래서 교황청에서 발표됐잖아요. 92년도에. 신자유제도를 해갖고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남의 집에, 가정에 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 사는데. 그럼 마누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돈 갖고 들어가는 돈, 남의 가정을. 이건 절대 반대라고. 교황청에서 바로 이세 돌아가신 분이 이거는 20년 후에는 경제 망한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이 지금 망한 거예요. 미국이 그 신자유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망한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도 저기 중국에 갔을 때 미국 거 좀 사달라고 사정한 거 아니냐고. 미국의 밑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못 산다니까 걔네들은 지금 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흔들어대가지고. 무슨 말씀이냐?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봉사하고 여러분들 선거할 때 아는 사람만 찍으면 돼요? 선거할 때 아는 사람만 찍으면 그 사람 당선되냐고. 세계 경제가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그거 한다든지 무슨 코인 많이 나오잖아요. 단기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장난치면 하는 건 거지만 장기간으로 치면 전쟁 때문에 만들어놓은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신경 쓰시면 안 돼. 돈 벌어서 그 가상화폐 쓰다가 어느 선에 주는지도 모르고 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고 뭐 몇십만 원 샀다가 뭐 한 몇십만 원 벌고 빠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세금도 안 내고. 네?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래 정하지만 그 가상화폐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세계적인 경제가 이래요? 가장 상대적으로 국적이 필요 없잖아. 국적이 필요 없이 됐잖아요. 세계 해가지고. 무역하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라니까. 관세 같은 게 형식적이지 관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흔들어 대는 거는 관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10% 5% 부가세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중국도 우리나라 난 중국 가서 봤지만 여러분은 중국하고 사드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고. 사드 문제도. 초등학교 중국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사드 반대 이거 하는 거야. 시간마다 헛디다 보니까 내가. 중국 갔다 오신 분은 여기서 시간마다 사드 반대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중국말로. 이게 뭐는 사드 반대하는 거래. 초등학교 학생이 수천 명이 사드 반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드 하는 거, 미국은 사드, 우리 사드 그 두 개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 중국인이 말이야 해가지고 옛날에 중국에서 한 2달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 나체 사진은 시간마다 배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봤어 통역한테 왜 쟤네는 시간마다 나체 사진을 저렇게 하냐? 어? 그랬더니 중국은 뉴스가 아니고 교육이다 이거예요. 교육. 뉴스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뉴스 새로운 소식 아니냐고. 중국은 교육이다. 에듀케이션이야. 계속 그렇게 해야만 그 표창원이도 중국 사람은 다 알 거야. 표창원이도 중국 사람은 다 알 거라니까. 국회의원 표창원이가 이거 걸은 거라고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너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도 너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것도 우리나라 방역을 좀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계속 그러는 것도 우리나라가 해줘야 되지 않냐고. 시간마다 나오는데 내가 본 거 봤는데 30번도 넘는데. 텔레비전 뉴스 30번 더 봤어.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박근혜 나체 나오는 거 계속. 표창원이 해서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한국 국회의원은 다 이 정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린애들까지도 전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지금도 사드반을 할 겁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그러니까 롯데고 뭐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숙대밖에 계속 때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외면서 다니기가 힘들다니까요. 코리아 그러면 벌써 어렵다니까. 그렇게 분해가 됐어요. 앞으로 중국 관계는 나도 앞으로 중국에도 기업하려고 생각하지만 너무 분위기가 삭막하고 지금 보통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뉴스도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나라 뉴스 중국 나오는 거 우리가 하면 중국 방송 다 막아놔서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외국어만 나와. 외국 거로만 시스템이 나오는 게. 중국 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럼 사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국에 제일 많아요. 6보다 많아요,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나올 때 가장 궁금한 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번에 미국 가서 어떻게 하고 온다는 걸 얘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든지 중국은 미국의 타협을 봐달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발표했잖아요. 2년 미국에서는 뭐요? 환경 영향평가 2년 한 다음에 하는 거를 찬성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면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mom이 두 척 들어야 있는 거 아시죠? 아세요? 예. 두 척 들어야 있죠 지금 우리나라. 근데 왜 그 신문에 안 나잖아. 예. 하나에 10억씩이야 하루에. 핵잠수함도 들어와. 핵잠수함이 하루에 10억씩이라고. 두 대면 20억 아니냐고. 한 달이면 600억이라고. 누가 하면 누가 하느냐고. 이번에 두 대 더 들어와요 지금 이번에. 지금 국민들이 두 대가 더 들어오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미국 조금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사드를 빨리 배치를 하고 북한을 어떻게 좀 소보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조금.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틀린데 미국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사드 이 두 개 들는 것도 저기 신문에 나야 돼요. 발표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다 막아놨으니 표현이야 그게. 지 생각에는 지금 언론을 항공모함 두 척에 더 두른다는 걸 발표해줘야 된다고. 왜 오냐고. 그렇지 모르고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두 척 들어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잘. 일반 사람들이. 계속 두 척 더 두르고 있잖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해갖고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정말 잘못하면 안 된다. 이제 중국과 관계가 너무 살벌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 정체로 사용하니까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판단에 우리 같이 목숨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언론에 나와야지. 언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요새 손석희 뭐 하는지 몰라? 손석희. 그거 왜 발표 안 해? 지금 이건 발표하는가 봐. 박근혜처럼 세세하게 이제 발표 좀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래야 우리가 좀 귀가 떨어지고 알게 돼.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는 좀 미리 알고 가야 돼.
요새요 그 CNN 보면은 우리나라 미군 그 가족들 있잖아요. 일본 오키나와로 옮기는 거 오키나와로 옮기는 거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 그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네?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옮겼다는 거 40분 만에 옮기고 30분 만에 옮기고 옮긴다고. 그러다 옮기기 시작하면 이 미국에서 그 가능성 많은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쟁은 나지 않고 상관없다. 뭐 저도 그렇게 믿는 건 좋은데 너무 루즈하면 안 된다. 이따가 뭐 대책도 없잖아요. 우리가 전쟁 내일 모레 간다고 어떻게 하겠어? 도망가겠어? 어떻게 하겠어? 어떡하냐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정치가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여기서. 전쟁 내일 모레 때린다고 어디 도망가 어디.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정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북에서는 오늘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북을 뭐 너무나 동떨어지게 생각해요. 언론이 좀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 너무 모르고 있어도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렇다고 뭐 저도 그런 거를 보고 얘기한 분들 방법이 없지 않냐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 내일 여기 끝낸 사람 전부 다 썰어다 죽인다 해도 무슨 방법이 있냐고. 가만히 있을 뿐이 없지 않냐 우리는. 지금 데모해봐야 뭐해. 아니 저는요 안 되는 거야. 그런 위기가 오면은 정치가한테 우리가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정보를 아주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가지고 아니 전 정부까지 빨리 탄핵시키면 되죠. 아니 그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 관계에서 양대 산맥 우리가 바둑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흑백을 미국하고 중국하고 자꾸 우리나라에서 놓고 있는 건데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큰 문제는 사실은.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게 나오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너무나 강력하게 나오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이번에 그 저기 뭐 이해찬 의원인가 그 중국 갔잖아요. 네? 예. 중국 가는데 그 대우하는 거 보죠. 아, 시진핑하고 옆에 가는 거 봐. 그렇게 대우는 처음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특사로 갔는데. 특사는 대사나 마찬가지예요. 대사보다 우위라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미국에서 한국 종속국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이 가서 얘기한 게. 한국 옛날에 우리 종속국 비슷한 거니까 한국하고 이국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좀 맡기는 게 좋죠. 이런 비슷하게 뉘앙스를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위기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기 상태,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떠들어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능력이 없이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래갖고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인가? 개성공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얼핏 나오는 것 같더라고. 내가 제대로 하더라고. 재개한다고. 재개할 계획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보셨어요? 2년 후에는 입성한다 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2년 후에? 예. 지금 하는 게 아니고 2년 예, 후에? 지금부터 이제 수리하고 다시 이제 정리해가 들어가는 게. 예. 근데 그 뭐 문재인은 뭐 몇 배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해놓으면 다 뺏기는데 뭐. 그 오래 못 가요. 2천만 표.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 지금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화 정권 때는 남북관계 상당히 교류협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진작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지금 남북관계 교류가 딱 끊기고 난 뒤부터 긴장이 굉장히 강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부터. 그래서 지금 계속 무슨 전쟁을 하는 거네 이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한테서도 쩔쩔 매고 중국한테서 쩔쩔 매고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켜서 남북 화해 교류를 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지. 조금 어떤 개성은 당연히 그 제일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빨리 해서요 남북 긴장관계 그 교류를 없애고 평화 교류협정 협력을 늘려서 남북 간의 교류를 하는 것이 최고지. 그 말씀은 그럼 돈을 빨리 갖다 줘가지고 돈으로 해결하자. 그 말씀은 전혀 그 말씀은 평화를 돈으로 사면 아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방법은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더 이상 이제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가 있어서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이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현실만 양대국에서 지금 대화할 때 이제 6월 달에 갔잖아요. 문 대통령 가서 또 어떻게 미팅하고 원화가 중요하고 중국도 갈 거 아닙니까? 올해 갈지 내년 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대 산맥 속에서 있는데 사실 제일 좋거든요. 딜러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보다 몇 배나 강할 것 같아요? 군사력이. 50배. 아니야, 50배. 미국이 이제 그것만 우리가 지금 아는 학시대로 얘기는 우리 그 대통령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야 영화 배우던 대통령, 영화 배우던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우리나라 왔다 가서 여기 분계선을 본 거예요. 소련하고 대체하고 미국하고 대체하는 걸 봤잖아요. 소련하고 레이건 시절에. 그래서 가자마자 레이건은 4% 미국의 이 군사비를 8%로 올린 거예요. 여기 왔다 가자마자.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레이건이 80년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군사비를 4%에서 8%로 올려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군사 전문가들 봐도 무조건 뭐 많이 군사비를 주니까 소련이 분기해서 그 고르바초프가 90년에 들어와서 미국은 워낙 차이 나니까 오픈시킨 거예요. 소련을. 그래서 쪼개게 된 거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소련은 미국이 워낙 돈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계속 키우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로서는 군사 전문가 아니죠. 얘기로서는 8배가 세야 되는 거예요. 중국보다. 소련보다도 몇 배가 더 세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양보다도 2배가 더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갖고 노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듣기로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무슨 뭐 섬이죠, 섬. 그 섬 갖고 좀 싸우잖아요. 이제 중국하고. 생각고 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국무장관이 일본 가서 일본을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그 한국만 쓱 빼고 비행기 타면 그 순간부터 10분 이내로 다 가잖아요. 그 뉴스에 나와요, 그거를. 중국 뉴스에 나와, 중국 뉴스에. 근데 우리나라 안 하잖아요. 미국이 지지하겠다면 이제 가면 이제 일본에 가서 미국에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10분 만에 다 철수한다고 이게 뉴스에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CNN에 늘 나와 그게. 중국이 철수하고서 왔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이 파워가 쓰는데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된 다음에 장사꾼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할지 모르지. 장사적으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두고 봅시다. 뭐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 오늘 정도로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저기 신강님 대행하고 잠깐 이야기 점을 이야기하시는데 뭐 생각이 똑같습니까? 수요일 날 그냥 이렇게 뭉쳐서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1시부터 1시 반에 해서 네. 2시 반에 마치면 한 30분 동안 쉬었다가 그렇죠. 3시에 하는 걸로 그게 좋겠어요? 아프게 그러면은 수요일 날 1시 반에 영업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좀 보고 싶어서 언제 놀 사람 보고 오늘이나 오늘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계약한 내용으로 봤을 때 계약서에 어떨 있지만은 아마 미국에서 자본이 7월 다음 달이죠. 아니면 늦어도 8월에 이제 자본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들어오는 자본은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은 우리 제품은 기계가 그냥 착착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전부 사람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제 주변에 가능하면 우리 사장님들 가족이나 친척분들 중에 저희 그 제품에 엔지니어로서 적합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뭐 딴 데서 찾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좀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회장님이 사실은 이 수요일날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은퇴할 때 회장님이 노후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정도의 빼고 나머지는 저와 의논해서 이걸 어떻게 좋은 일에 쓸 건가. 그 좋은 일의 가장 1순위는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멤버들이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공장에 이제 좀 필요한 인력들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서 하고 좀 주시면 제가 좀 참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 이제 공장 유치를 하면서 뭐 특혜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워낙에 이제 지자체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당인들이 하면 땅을 얼마나 좋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냉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우리가 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자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저희하고 파트너가 된 이제 회사는 농작물에 관계되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직접 시범 단지를 만들고 뭐 필요하면은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거기에 이주해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런 분들 그래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좀 이렇게 모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좀 자긍심 가지시고 제가 늘상 부탁드리는데 혼자 오시지 말고 들어보시고 이 강의가 의미 없어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정말 좀 내 사랑하는 친구 또 이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여성분들도 좀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손에 손잡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좀 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사무실도 좀 크게 옮길 생각입니다. 강의실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00명, 200명이 앉아서 강의를 들으려면 바로 우리 옆에 얼마예요? 그 있잖아요. 보셨잖아. 그 정도 강의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전화 우리 이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토양 계량제도 아마 지금 미국의 대표가 7월이나 8월 정도에 아마 판매가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들고 와서 갑자기 팔 수 없어요. 관심이 있으시면은 300, 200 이렇게 사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갔다 온 용인 거기도 아주 관심을 많더라고. 그거 해봐야 뭐 100이나 200만 주면 되잖아요. 자기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 순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는 납품 한번 하게 되면은 계속 지속적인 소득이 되는 구조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저는 이제 우리하고 인연이 된 분들이 이 회사 만나서 참 행복하다, 보람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제 또 보람이고 특히 뭐 우리 회장님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좀 의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을요, 네. 기술자들을 뽑으려면은 연령이라든지 뭐 어떤 자격 같은 거 대학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될지.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 기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급 기술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인데 단순 기술자들은 우리가 보면은 산소 용접이 굉장히 일이 많아요.
탄소용이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전기 기술자 중에는 막 이렇게 해로고 그냥 딱 하는 거. 뭐 그 정도는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회장님이 양성하려고 하는 기술자들은 고급 기술자들인데, 이제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이제는 뭐 해외로 가면은 책임자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회장님이 필리핀 갔다가 미국 갔다가 뭐 중국 갔다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책임자들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받을 그런 어떤 제자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전공을 제대로 해야 되고, 뭐 또 그러면서도 또 이 어떤 실무 경험이 좀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공만 했으면은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생산 같은 거는 이 부분적으로 OEM 방식으로 차를 지정해가지고 우리 연예인 올려서 조립만 하면 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품별로 OEM 발주주 가지고 가져와서 조립만 하는데, 그 조립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갖고 와서 뭐 볼트 나트 채우고 이게 아니고, 각 부품별로 이제 용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인을 연결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 품이 많이 들어가요. 전화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럼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빵을 조금 준비했으니까 그 커피 한 잔 하시